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국토의 20%가 농경지임에도 해마다 쌀과 감자를 대규모로 수입해야 하는 네팔. 이 식량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9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 일명 코피아 네팔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이어온 한국의 농업 해외 진출 정책의 연장선이며 벼와 감자 중심의 기술 보급을 주축으로 현지 맞춤형 협력이 시작됩니다. 네팔은 연간 500만 톤의 벼를 생산하지만 수요에는 50만 톤이나 못 미칩니다. 헥타르당 수확량도 3.8톤에 그치며 기존 품종은 병충해나 침수에 쉽게 무너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감자 역시 국민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씨감자의 10% 이상을 인도와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피아는 기후 적응형 벼 품종과 무병 씨감자 기술을 중심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테라이 지역에는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항부터 수확까지 한국형 농기계를 접목할 예정입니다. 기계 화율이 20%도 안 되는 네팔 농업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농기계 은행 모델도 도입됩니다. 특히 감자 분야에서는 정단 삽목묘와 수경 재배를 결합해 감자 한 알로 50개의 씨감자를 생산하는 저비용 고효율 모델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10년간 13만 톤 규모의 씨감자 자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산 분야에서는 한국산 젖소를 도입한 신둘리 낙농 시범마을이 본격화되며 유가공산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민간 NGO 해퍼코리아와 농식품부 그리고 코피아가 협력해 사양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분야에서도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고지대용 경운기와 이항기 등 한국산 기계의 시범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코피아 네팔센터는 벼, 감자, 축산, 농기계를 4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기술 실증부터 교육, 확산까지 연계하는 현장 밀착형 농업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남아시아 전역으로 협력 모델을 확장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태영 주한 네팔 대사는 코피아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네팔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한국 농업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에서 플라스틱 병보다 최대 50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은 최근 국제학술지 식품 성분과 분석에 발표한 연구에서 다양한 음료와 용기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생수, 탄산수, 맥주, 와인 등이며 용기는 유리병, 플라스틱병, 캔 등을 포함했습니다. 분석 결과 유리병 음료에서는 1리터당 평균 약 1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같은 음료를 플라스틱병이나 캔에 담았을 때보다 최대 5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셀린 샤이브 박사과정 연구원은 유리병이 위생적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발생 원인은 병 자체가 아닌 뚜껑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리병 뚜껑 외부에 칠해진 페인트가 병을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마찰로 인해 떨어져 나와 병 안으로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검출된 입자의 크기는 대부분 30에서 50 마이크로미터로 색상과 조성 등이 뚜껑 페인트와 일치했습니다. 음료 종류별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생수는 유리병 1리터당 평균 4.5개의 입자가 검출됐고 레모네이드는 40개, 맥주는 60개, 탄산음료는 30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와인은 용기에 상관없이 미세 플라스틱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오염 저감 방안으로 병을 밀봉하기 전 뚜껑에 공기를 불어 먼지를 제거하고 물과 알코올로 세척하는 방법을 시도한 결과 오염이 6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ANSES는 현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독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체내 축적 시 암, 심혈관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가까운 일상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 용기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도전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엔 탐사선이나 깃발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가 그 중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는 2035년까지 달 남극에 자동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국제달 연구기지 ILRS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달의 거주와 탐사를 넘어 우주 문명의 전초기지로 작동할 예정입니다. 이 달 남극은 극단적인 환경이 공존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영하 170도와 영상 130도가 교차하는 혹한과 폭염의 땅이지만 영구적으로 햇빛이 드는 지역과 영구 그림자 지역이 함께 존재해 에너지 수급과 자원 탐사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그림자 지역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 향후 수소와 산소 추출이 가능해질 경우 달은 미래 우주 탐사의 주유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를 차세대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며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닌 전략적 패권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항공우주대학 연구진은 달의 풍부한 헬륨3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극히 희귀한 이 물질은 방사능 폐기물 없이 거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우주의 석유로 불립니다. 단 1톤으로 미국 전체가 1년간 사용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2027년부터 달 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며 서방 동맹국 중심의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ILRS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전혀 다른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키스탄, 이집트, 세르비아 등 1대1로 참여국 다수가 포함되며 새로운 우주 질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ILRS를 통해 50개국, 500개 연구기관, 5,000명의 과학자를 참여시키겠다는 555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명실상부한 국제협력체제를 준비 중입니다. 우웨이런 중국 달 탐사 총책임자는 ILRS는 새로운 우주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구와 깊은 우주를 연결하는 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야망을 가로막는 건 법적 공백입니다.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은 천체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원 채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달에서 헬륨3나 히토류 자원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달이 새로운 골드러시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달에 세워질 원자력 발전소는 단순한 과학시설이 아닌 새로운 우주 패권의 시금석입니다.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협력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주는 그 광대한 만큼이나 한 나라가 독점하기엔 벅찬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과 자원이 인류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달은 더 이상 시인의 상상 속 풍경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불빛이 인류 문명의 미래를 밝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팝과 한국 전통 문화를 절묘하게 결합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이 이끄는 이 작품은 한국의 무속신앙과 K-팝 팬덤 문화를 기발하게 융합하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 나흘 만에 41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작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귀화된 K-팝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를 퇴치한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무속과 현대 K-팝을 신선하게 결합했습니다. 공동 연출과 각본을 맡은 매기강 감독은 굿은 원래 음악과 춤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의식이라며 이를 K-팝 콘서트에 빗대 세계관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곳곳에는 무당, 도깨비, 저승사자, 사인검, 가야의 곡도 등 전통 요소들이 녹아있으며 남산타워, 낙산공원, 한의원, 1월 오봉도 등 한국적 배경도 사실감 있게 담겼습니다. 캐릭터 설정도 참신합니다. 헌트릭스 멤버들은 먹는 걸 좋아하고 이상한 표정을 짓는 리얼한 여성 슈퍼히어로로 구성됐으며 팬 사인회와 응원봉, 플래카드 같은 K-팝 팬덤 문화도 반영돼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음악 작업 역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힙합 레이블 더블랙 레이블의 테디와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이안 아이젠드레스가 참여해 K-팝의 정체성을 살렸고 트와이스의 정연, 지호, 채영이 부른 OST 테이크다운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엑소의 러브미 라이트,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등 인기곡들이 삽입됐습니다. 비주얼 디자인 역시 철저한 한국 문화 리서치를 바탕으로 완성됐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애니메이션 팀원들과 함께 한국을 직접 방문해 북촌 의 골목이나 명동거리의 벽돌 하나까지 조사했습니다.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를 활용한 캐릭터 설정도 눈길을 끕니다. 주인공 진우의 목소리는 배우 안효섭이, 메인 빌런 귀마는 이병헌이 맡았고 해외에서 잘 알려진 김윤지는 헌트릭스의 멘토 역을 연기했습니다. 강 감독은 이병헌 배우와의 작업은 영화 제작 중 가장 설레는 경험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어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방식이 저에게 맞다며 영어 애니메이션으로도 한국의 정서를 세계에 전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K가 앞에 붙으면 세계가 열광하는 지금, 이 작품은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속과 K-팝, 전통과 현대가 만난 K-팝 데몬 헌터스, 문화적 자부심과 글로벌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세계 대중문화 지형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